자,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여는 1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개막이 됐죠, 당대회. 네. 북한에서 이 무렵에 도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일단 중국의 당대회가 갖는 지금 이 시점에 갖는 의미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크고요. 일단 국제사회에서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대회라는 것이 예. 5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당 대표들이 모여서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뽑고 최고 지도자, 즉 당 총석이며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뽑는데 그런 의미는 이제 매번 5년마다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 집권 2기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해 나가는 첫 단추가 되는 그 당대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북중 관계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당대회에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죠. 예. 북중 관계하고 직접 연관은 아니겠지만 이제까지 당대회 때문에 북중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물론 유엔 제재에 참여했고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100일 계획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지원 전략을 써왔고 또 중국 입장에서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가 불편합니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하고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힘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의 지금 입장에서 북한과 완전히 등을 지거나 정책을 확 바꾸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오는 최대 압박 전략을 지금 갖다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당대회를 끝마치고 나서 권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새로운 어떤 전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막 다음 날 25일 날 이제 소위 말해서 상무위원이 결정이 되고 그 권력 서열이 쭉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중국 국민도 그러겠지만 과연 이제 시진핑의 뒤를 이어 누가 이제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을까? 이번에 결정이 될까요? 결정이 된다면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직까지도 설왕설래입니다. 예전에 그 당대회하고 또 다른 점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그 2012년에 당 총석이 될 때는 그 이전에 국가 부주석이 이미 돼 있었고 당연히 시진핑이 당 총석이 되는 것이 그 5년 전에 확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그동안 주목받아오던 순정차이와 후춘화 중에서 순정차이가 낙마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번에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후춘화인데 지금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민을 장충칭서기가 순정차이 뒤를 이어서 충칭서기가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새로운 후계자로 부상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확실치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것도 보장이 없고 또 이 상무위원들의 구도가 권력 구도가 완전히 시진핑 1인 체제로 굳어진 건지 아니면 조금 경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시간을 두고 아마 후춘화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천민얼이 부족한 가운데 시진핑이 제3기 집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2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권력 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1인 지배 체제 뭐 이런 얘기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굳히기로 나갔을 때 다음번에 후계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측이 있는 거죠. 당 주석직이 서로 그러니까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작년에
18차 당대회 제3중전에서 예. 당 핵심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지도자들에게 안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시진핑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관측들을 해왔는데 예. 당 주석은 모택동, 마오쩌둥 이후로 쓰지를 않았어요. 예. 그때 쓰고 없어졌는데 이거를 부활시키는 거는 조금 쉽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예. 그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그 11일 개최된 7중전에 이제 19차 당대회 직전에 이제 마감하는 대회죠. 거기에서 당 헌법을 개정했는데 당장 개정해서 시진핑의 치국 이념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시진핑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 주석을 했던 마오에 해당하는 권위를 갖는 그런 그 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측이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북중 관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그 지난번에 18자와 달리 축전을 보냈지만 세 줄짜리 달랑 세 문장에 네. 이런 조금 글쎄요. 지금의 그걸 가지고 북중 관계를 대변한다 한마디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월 달인가요? 그 1대1로 국제 포럼이 있었을 때 네.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네, 도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던데 네. 앞으로 북중 관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번에 그 도발과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북중 관계는 지금 거의 뭐 최악에 달해 있다. 다만 북중 관계가 단절되거나 뭐 경제 관계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쪽에서는 수출액도 많이 늘어나고 뭐 북한의 수출액이요. 그래서 뭐 경제도 얼만큼 돌아가는데 제재 속에서도 버티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쾌하고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만 여태까지 그것을 확 뒤집을 정도의 뭐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이런 당대회다 국내적인 요인이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북중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게 중국이 북한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대북 압박 제재에 대해서 이제 곧 미중 정상회담이 또 트럼프의 중국 방문으로 열릴 예정인데 있죠. 거기에서 또 한 번 논의가 될 거고 거기에 아마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따라서 더욱더 압박 강도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북 원유 뭐 공급 중단까지 갈 수도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축소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대북 관계는 아마도 내년에 가면은 새로운 단계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잠깐 한중 관계 좀 짚어볼까요? 지금 수교가 25주년이 되는 해였죠.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드 보복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되어 온 거. 우리 기업들 뭐 피해를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뭐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요. 지금의 어떤 대북 공조랄지 여러 측면에서 저희들이 중국과 함께할 부분이 많은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드 문제로 해서 산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회 끝난 다음에 예.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과 계속 관계 악화를 할 것이냐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유보적이고 예.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즉 사드 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말하자면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갖고 계속 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새롭게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것이 미중 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즉 미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보는 거죠. 예. 또 남북 관계에 어떤 대화의 장을 물꼬를 틀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기 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더욱 악화되기보다는 새로운 조정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